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43번째 민족의 정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태가 이게 완전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 위키백과에서 있는 자료를 그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거기에다 제 의견을 넣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설은 크게 북방 기원설과 남방 기원설 그리고 남북방 혼용 기원설로 나누어 서로 이렇게 주장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교과서에는 이런 남방이니 북방이니 뭐 이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민족이 뿌리가 어디고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국가에서 정립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북방 기원서를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데 여기 위키페디아에서 하는 북방은 보니까 내몽골 아니면은 시베리아를 얘기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북방은 저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천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민족의 대표 명칭이 흉노 혹은 훈으로 불리며 한민족도 우리 한민족도 이들과 동일 계통으로 나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만리장성 넘어 몽골, 중앙아시아, 옛 인도의 인도였던 드라비다, 또 터키, 이스라엘의 중동, 그 다음에 불가리아, 헝가리의 발칸 반도, 핀란드, 또 티베트, 중국 남부, 아메리카 등 북방 전체에서 이 흉노, 훈제국, 한제국에서부터 퍼져나간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런 돌도끼라든가 이런 고인돌의 흔적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 타고 온 세상을 떠돌던 그 흉노족들 사이에 어느 날부터인가 코카시언으로 불리는 백인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코카시언이라는 것은 여기 코카서스,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카스피해고 여기가 뭐 아제르바이잔 무슨 조지아 터키 있는 이쪽이고 이쪽이 러시아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쪽 그 셈족들이 살고 있는 그 투르크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하고 그 맞닿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중에 하나인 이곳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고 코카서스 산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을 코카시언이라고 하는데 백인들을 또 거기 코카시언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결국 백인들의 그 뿌리는 이 코카서스의 산 부근에 그 터를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남쪽으로 오면서 아리안이라고 불리면서 그때 당시 고 인도를 차지하고 있던 드라비다 민족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도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유럽으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은 인도 유럽어족들이 만들어진 유럽이다.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역사나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 문명이나
또 로마 건국절 등과 같은 유럽 문명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인들은 이 말을 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코카시언이라는 말을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희니까 백인이니까 백인으로 하자 하고 이 화이트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의 아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또 셈의 장자 그 다음에 야벳과 함과 하는 그 성경상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셈족인 우리 그 황인족인 셈족이 장자고 그 다음에 백인이 차자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또한 그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야베 쪽이라고 하는 말도 싫고 코카시언이라고 부르는 말도 싫고 아예 화이트 백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백인이라는 말 화이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좀 궁색해 보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종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리는 단군의 후예요. 또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배달의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인식에 이미 배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에 불가리아에서 나의 지도자 하나와 인종이니 뭐 국제 결혼이니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는 인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국제 결혼은 그거 특별한 경우나 하는 거지 일반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아버지는 세르비아계 불가리아인이고 나의 어머니는 아예 그리스인이다. 그러면 나는 어느 인종이고 어느 민족이고 어느 국민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뭐 그렇게 구태여 나누고 따지고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맞겠구나 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한국과 불가리아와 집시들의 사진입니다. 위에가 한국의 미녀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세 명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 명이 불가리아의 미인들이고 이렇게 셋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 집시들입니다.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불가리아인들의 집시들의 그 외형에서 이 동양적인 그런 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불가리아에 있으면은 그리스하고 서로 접경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넘어갈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또 불가리아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스에 있는 학생들이 불가리아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제법 보여요. 그러면 보면 금방 표가 나요. 쟤들은 불가리아 애들이구나. 쟤들은 그리스인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져 있으면 대충 감 잡잖아요. 그렇게 틀려요. 이 불가리아인들은 조금 왜소하고 동양적인 윤곽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 그 그리스인들은 좀 등치가 커요. 그리고 좀 더 저기 백색인 계통의 그러한 외모와 또 얼굴 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면 불가리아인들이 훨씬 더 예뻐 보여요. 불가리아인들이 자랑하는 3W가 있어요. 워먼, 워터, 웨더, 여자, 물, 날씨가 좋다 하는데 공감이 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가리아에 가보셔요. 여행 경비가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둘러볼 것이 참 많은 또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좀 달라요. 대한민국은 단군조선 이래 반만 년 동안이나 동일 인류권으로 또 동일 민족으로 동일 국가 국민으로 살아왔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아직 고조선의 정의가 통일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물론 일본의 한국 역사 말살 정책의 영향이 컸어요.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공정이 우리를 언짢게 하고는 있으나 그래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돌아와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확립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이것은 정부가 국가 100년 대계를 갖고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역사학자들이나 일부 국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국가가 앞장서서 전문 기관을 만들고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국사의 틀을 잡아주고 국민적 계몽을 한 후에 각각의 단체나 개인이 목소리를 내어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고 좀 더 다듬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런 긴 역사에서 우러나오는 대한민국의 기운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초인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미 세계의 초인류 기업을 이룩한 삼성과 같은 각 분야의 선두 그룹들에게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국가적 지원과 적당한 규제로 바르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맥락을 잘 잡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홍익의 개념이 몸에 배이지 않아 우선 아메리카를 주장하다가 많은 갈등을 빚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이 위대한 정신, 홍익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저로 해서 거기에 국민들의 근면성과 또 그런 탁월한 어떤 민족성, 또 우월한 그런 IQ 이런 것들로 인하여 때가 되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특별히 트럼프는 북한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정말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 그리고 국민 복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대한민국과 정말 복음으로 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서로 좋은 그런 통일을 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짜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된 조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반만 년 동안 우리의 민족 정기를 갈고 닦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스스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세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갈 잠재력이 있다는 걸 갖고 그러한 자긍심과 그러한 또 자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